인터넷 실시간 판매 방송 중인 개그우먼 김선정 씨. 오늘 소개할 제품은 그녀가 유독 좋아하는 빵인데요. 찍어서 찍먹 어떤 맛일까? 그녀의 먹방에 판매율이 쭉쭉 올라갑니다. 너무 고생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개운하다 개운해, 그렇지? 애썼어. 먹방 되게 잘해요. 그냥 잘 먹어요. 근데 막 먹을 때 구매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희가 맛있게 먹을 때 제가 한 번 맛있게 먹잖아요. 그때 구매가 쫙쫙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 저는 정말 직업병에 투철한 거지. 제가 굳이 저의 그 위를 채우기 위해서, 저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먹었던 건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먹방을 끝내고 퇴근하는 길. 그런데 아까 많이 먹지 않았나요? 맞죠. 차가 막혀도 괜찮습니다. 차 안에는 늘 좋아하는 먹거리가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거리. 마치 편의점을 옮겨놓은 듯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까지. 저 운전하면서 먹는 걸 제일 좋아해. 일부러 끼니도 식당 가서 안 먹고 운전하면서 차에서 김밥 먹고 샌드위치 먹고 핫바를 먹을 때가 있죠. 그게 운전도 하고 졸리지도 않고 시간도 절약하고 아주 좋아요. 1시간을 달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힘들어. 배고파. 먹어야 돼.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겠다더니 전부 간식거리뿐인데요. 일단 시작은 라면입니다. 언니, 자, 끓일래요? 사발면 할래요? 난 끓이는 게 더 맛있더라. 그건 그래. 끓이는 일단 게. 끓여야 이 쫀득쫀득함이 끓이는 걸 합시다. 근데 제가 맛있게 끓여줄게. 간편하게 끓여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은 바쁜 그녀가 꼽는 최고의 메뉴입니다. 달걀까지 넣어 첫 끼가 완성됐는데요. 입맛 당기는 대로 고민 없이 먹습니다. 종류만 달라졌을 뿐 오늘 하루 먹은 건 오로지 탄수화물입니다. 놀라운 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빵을 언니 찍어 먹어봐. 기가 막혀. 빵을 놀라운 조합이긴 합니다만 따라하지 마. 이건 내 레시피야. 나 반만 줘봐봐. 알았어. 자신은 없고 3분의 1. 알았어. 처음 먹어보는 거라. 자, 이거 찍어 먹는다고? 기가 막혀. 옛날에 그 영화 있는데 그 영화에도 나왔단 말이야. 식빵 찍어 먹는 거. 아주 좀 희한한데 나쁘진 않네. 단짠단짠. 달다. 달죠? 짜죠? 기가 막히지. 그리고 촉촉해지잖아. 단짠이 여기서 나왔나? 달고 짠 맛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기가 막히다. 나 처음이에요. 근데 이걸 찍어 먹는 게 너무 이상하고 이것도 안 먹어봤어. 이렇게 다 먹었어. 이제야 제대로 먹은 것 같다는 선정 씨. 이제 좀 스트레스가 풀려. 나도 아니, 좀 풀리는 것 같다. 약간 40세 이후가 되니까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좀 안 되는 느낌적인 나도 느낌. 좀 그런 게 그쵸? 있어. 그래서 언니 내가 미리 준비했지. 자, 이거 소화제 드세요. 이것도 짠하자. 오늘도 어김없이 마무리는 소화제입니다. 왜냐면 되게 더부룩해. 그리고 나 이것도 처음인데 바로 이렇게 입맛 당기는 대로 무심코 먹어온 음식들은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진짜 빵이며 면이며 다 밀가루만 먹었잖아요. 먹어줘야 돼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라면 먹고 나서는 이거를 꼭 같이 사. 독하다 싶을 만큼 열심히 해온 그녀의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찌고 빼고를 반복하며 체중은 전보다 더 늘었는데요. 습관적으로 먹어온 탄수화물이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 탄수화물 중독은 곧 바로 비만과 직결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장내세균의 불활성화를 유발한다는 것이 또 문제이고요. 이 장내세균은 크게 유해균, 유익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의 장내세균을 조사했더니 이 환경이 굉장히 다르더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장내 유해균의 수가 많을수록 지방이 분해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그녀가 다시 한번 다이어트에 도전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랑 때문인데요.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배고프겠다.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진 않아. 자기야, 지금 나한테 다이어트 물어볼 게 아니라 오늘 자기 운동 좀 했어? 운동 많이 했지. 진짜? 좀 이따 또 운동하러 나가야 돼. 다리에 좀 힘이 생겨? 좀 걸으니까? 다행이다. 다리가 좀 근육이 많이 이제 붙은 것 같아. 남편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생사를 오갔습니다. 그 이유는 비만 합병증 때문이었죠. 120kg에서 그나마 좀 빠져서 114kg.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정말 출산을 앞둔 배처럼.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제 수치를 다 재잖아요. 당뇨 수치도 있고요. 혈압도 높고. 그래서 맨날 전화 오는 게 혈압이 안 떨어지네요, 계속. 그다음에 당 수치가 계속 안 떨어지네요. 당뇨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내가 또 혼자가 되나?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이 왔죠. 네, 그러니까 정말 긴 터널을 지나는 느낌. 지금도 얘기하면 울컥울컥 하는데 경각심을 느끼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건강 생각해서 좀 더 빼야 되겠다는 많은 그런 각오를 다지죠. 빠지지 않는 체중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50대 안희준 씨. 먼저 그녀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침대에서 요지부동. 좀처럼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희준 씨가 침대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좀 쳐다보는 사람들이 나를 좀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 시선도 있고 나가기도 싫고 나를 왜 쳐다보나. 침대에서 주로 이 공간에서 주로 있고 이 밖은 잘 안 나가게 되고 저는 완전 집안에서 생활하는 쪽으로만 돼버렸어요. 좀 집이 편해요, 오히려. 불어난 체중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희준 씨는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희준 씨가 드디어 몸을 일으켜 향한 곳은 냉장고였는데요. 냉장고 안에서 꺼내든 것은 달달한 약과와 탄산음료, 그리고 헐, 아이스크림까지. 달콤한 간식을 한가득 챙긴 후 다시 침대로 향한 희준 씨.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약과의 조합. 달달함에 달달함 한 스푼 더해주니 그 맛과 칼로리는 2배가 됩니다. 식사는 걸러도 달콤한 간식은 결코 거를 수 없다는군요. 날씨도 덥고 그냥 과자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식사하기 싫으면 밥 같은 거 먹기 싫으면 그냥 이런 종류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식사 대신 먹은 약과와 아이스크림 모두 탄수화물로 일반 식사보다 칼로리가 높다는 사실.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희준 씨.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그런데 아이고. 밀려오는 허리 통증에 꽤 괴로워 보이는 희준 씨. 괜찮은 걸까요? 서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네요. 이 몸무게 때문에. 살이 찐 후 매일 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군요. 몸이 이제 뚱뚱해지니까 또 디스크도 오고 디스크가 있으니까 또 막 뒤뚱뒤뚱 하기도 하고 걷는 것도 앉았다 일어날 때 걷는 것도 힘들어요. 디스크라는 게 나중에 협착증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살을 빼라고. 좀처럼 줄지 않는 체중에 추간판 장애 진단까지 받은 희준 씨. 거기에 고혈압과 당뇨병까지 진단. 도미노처럼 그녀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챙겨야 하는 약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도 약으로 통증을 달래보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비만. 살이 찐 후 각종 질병으로 괴로운 중년을 보내게 된 희준 씨. 지난날이 후회로 남을 뿐인데요.
최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한땐 희준 씨도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군요. 물 다이어트, 한 10일 물 다이어트 하고 채소 좀 먹고. 물 다이어트가 뭐예요? 물만 먹는 거. 15일은 물 안 먹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채소나 이런 오이 같은 걸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빠지더라고요. 여기서 60kg가 됐으니 이제 운동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살이 안 하니까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또 되게 요요 현상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선택한 건데요. 감량엔 성공했지만 그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요요 현상을 반복하다 보니 이젠 의욕마저 상실하게 된 건데요. 다이어트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요요 현상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연구에 따라 1년 혹은 2년 내에 80~90%는 다시 기존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슬픈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요 현상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분석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장내 세균의 역할, 소화효소의 역할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체내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독소 배출이 어렵고 염증이 증가해 희준 씨처럼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슈퍼슈프림 저기 레귤라 그때 그냥 치즈로 해주세요. 뭐 시키신 거예요? 저 아침도 안 먹고 그냥 과자 먹었으니까 또 피자 먹고 저녁 겸 먹으려고요. 뭐 밥 하나 좀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오히려 배달 음식이 저는 맞더라고요, 보니까. 반가운 초인종 소리에 뛰어나가는 희준 씨.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자는 희준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탓에 따끈따끈한 피자를 폭풍 흡입합니다. 아이고, 이 탄수화물 중독이 의심되는군요. 막 피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좀 밀가루 음식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좀 그런 걸 다른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좀 먹는 거를 좀 푸는 스타일이에요. 체중 감량의 중요성은 알지만 음식 앞에서는 언제나 백전백패. 게다가 빠르게 음식을 먹는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점심 먹으면 10분 만에 다 먹어요. 쉬는 시간이 10분이었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10분이 뭐예요? 5분이면 그냥 밥은 그 점심 한 공기 다 먹어요. 아이고. 식사가 끝난 후 또다시 몸을 눕히는데요. 체중 증가 이후 찾아온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늘 소화에 어려움을 느낀다는데요. 만성 소화 불량을 앓고 있다는 희준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양손을 누르기도 하고 한참 동안 배를 눌러주는데요. 급하게 먹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듯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데 나이 드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제를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소화 불량으로 인한 독소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더부룩하고 배가 이렇게 아플 때도 있고 좀 어제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설사도 하고 그런 걸 먹다 보면은 내 몸에 독소가 쌓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음식도 안 좋은 거 먹으면 독소가 쌓이잖아요. 또 걱정이 돼요, 그런 게. 희준 씨의 일상을 무너뜨린 살. 언제쯤이면 보이지 않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갈수록 늘어나는 살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살이 찌면 질병과도 같은 거예요. 저같이 당뇨도 올 수 있고 고혈압도 올 수 있고 젊었을 때 좀 뺐으면 유지하고 뺐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관리를 못해서 또 병을 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대사 기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 이상과 연관돼서 무기력증, 피로감, 또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기도 해서 결국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즉 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과 같은 성인병과 바로 연관이 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이 주가 되다 보니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밥이 주식인 우리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OECD 권장량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로 소화불량이 지속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건데요. 이준 씨를 괴롭혀온 소화불량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겪는 질환으로 중년층에서는 흔히 발생합니다. 실제로 40대 이상 중노년층 성인 5명 중 1명이 소화기 질환을 앓는다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소화불량으로 인해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장내 환경은 마치 쓰레기장과 같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장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체내 독소가 증가해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소화효소를 체내에서 많이 필요로 해 대사효소의 양이 감소해 신진대사량이 감소하며 더욱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합니다. 소화효소 부족으로 분해되지 못한 음식물과 독소가 쌓여 장 속 유해균이 증가하는데요. 전신에 쌓인 독소는 원활한 대사 활동을 방해하고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우리 몸을 바꾸면서 각종 성인병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10명 중 3명이 앓고 있다는 장 기능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독소가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주 반복되면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과다한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효소는 촉매라고 할 수도 있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위나 방아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신진대사 전체에 관여하고 염증을 막는 항균작용, 면역작용, 세포재생에도 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고 에너지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와 독소 배출, 혈액 정화와 세포 부활 등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외부 보충을 통한 효소 섭취가 인체의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의 소화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를 소화효소라고 부릅니다.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트립신, 펩신 등이 있죠. 소화효소 분비 기능은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상태 변화, 환경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쉽게 생각해서 소화효소가 보충이 된다면 장내 세균총, 장내 환경의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유해균이 줄어들어서 소위 체질 개선이 된다면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체 내 효소 함량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는데요. 어린아이와 노년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무려 20배에 달한다는군요. 그렇다면 가짜 배고픔을 부르는 식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뜨끈한 국밥을 파는 식당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든든한 한 끼를 먹기 위해 나온 정영숙 씨. 고심해서 고른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선제장국 하나 주시고 네. 이 친구는 소갈비장국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식사를 기다리며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오늘의 주제 역시 살입니다. 나름 풀리는데 옷을 못 입겠어요. 뱃살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아 나도 여름이 제일 무서워. 제가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어 한 번씩 외출하려면
옷들이 다 작아졌어. 패딩으로 막 감추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노력을 해도 살이 안 빠져. 자꾸 불지. 갱년기라도 실감을 해요. 네. 아 진짜 살 좀 빠졌으면 소원이 없겠어. 겨우내 옷으로 살을 감춰왔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니 몸에 붙은 살이 걱정된다는 영숙 씨. 살을 빼야 하는 건 알지만 그녀의 세상엔 맛있는 음식이 많고 많습니다.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떡만둣국도 좋아하고 만두도 좋아하고 떡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중에 하나만 꼽자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꼽자면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떡만둣국. 이거 진짜 안 먹고는 살 수 없겠고 의지로는 잘 끊어지지 않고 고민이 되긴 해요. 키 147.4cm, 몸무게 64.4kg인 영숙 씨는 갱년기 이후 75kg까지 살이 불어났는데요. 가는 팔과 다리에 비해 배와 등에 살이 많이 붙어서 고민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해장국을 보니 참지 못하고 밥 한 공기를 말아버리고 마는데요. 언니 그렇게 다 말아도 돼요? 언니 다이어트 한다면서. 이거 맛있는 거 못 참아. 그리고 낮에 이렇게 많이 먹어줘야 밤에 그래도 덜 먹어. 나름의 철학을 내세우며 한 숟가락 크게 퍼먹어보는 해장국의 맛. 뜨끈하게 온몸을 관통하는 느낌을 좋아한다는 영숙 씨의 숟가락이 쉬질 않습니다. 잘 익었어요? 너무 깍두기 비누까지 맛있네. 김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설탕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입안 가득 국밥 한 숟가락 넣은 후 바로 베어무는 김치 한 조각. 아삭한 김치맛 덕분에 국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운 영숙 씨. 그런데 김치에 설탕이 많다는 친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김치류 안에는 발효를 위해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이 안에 들어있는 당류는 인지를 못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음식 속에 숨어있는 당류가 많습니다.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해 먹는 식품들부터 주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숨은 당류는 열량과 식욕을 높입니다. 어떻게 금방 밥 먹고 또 나왔어. 식사 후에는 반드시 디저트를 즐긴다는 영숙 씨. 동네 붕어빵집이 새로 개업을 했는데 10마리 사왔어. 10마리. 맛있겠다 이거. 같이 먹어요 커피랑. 냄새가 죽이네 죽여. 큰일 났어. 너무 맛있게 먹잖아. 맛있는 건 어떻게? 근데 참 고혈압은 어때 상태가? 약은 계속 먹어요. 근데 그렇게 막 결과가 좋진 않아요. 검사해보면 살짝씩 높아요. 당뇨병은 언제부터예요? 당뇨가 약은 먹지 않고 전 단계 125까지 공복 혈당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또 막 걱정이 되어서 야채만 생당근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한 110으로 또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긴 해. 절제가 안 되네. 국밥 한 그릇 뚝딱 했지만 제일 좋아하는 제철 간식을 앞에 두니 영숙 씨의 식욕이 좀처럼 줄지 않는데요.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멈출 수 없어 고민이 많습니다. 빵, 떡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늘 주변에 놓고 뭐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30년, 40년 이렇게 좋아했던 식품들인데 그 좋아했던 음식들을 금방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머리에서는 끊어야지 그러는데 입에서 땡기니까 쉽지가 않아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서 유해균의 수도 증가하는데요.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서 유해균이 증식하게 되면 다양한 질병으로 발전됩니다. 특히 장내 유해균은 식욕을 높이고 체중을 증가시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의 수를 늘려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내 유해균은 당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장내 유해균이 많으면 식욕과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주어 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빵, 과자 등 다양한 탄수화물을 쉼없이 섭취했던 영숙 씨. 무너진 장 건강이 의심되는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표현할 때 혈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정상인은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에요. 정영숙님께서는 수치가 117로 나와서 당뇨는 아니지만 정상인도 아닌 중간 단계, 지금 5.7%로 당화색소가 조금 높습니다. 당뇨로 바뀔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체중입니다. 체중. 지방이 늘면 인슐린의 양이 따라서 늘고 당뇨로 잘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검사 결과 영숙 씨는 비만으로 확인됐는데요.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 혈당 수치가 높아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당뇨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셈인데요. 혈당 수치가 높으면 이제 당뇨로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당뇨가 돼서 합병증이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이제 당뇨가 오랜 시간 방치가 되면 만성으로 뭐 눈이라든지 콩팥 이런 데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에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탄수화물, 특히 단순당의 섭취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섭취 직후 혈당을 오르게 하는 당의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순당인 쌀밥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 등의 잡곡을 섞은 밥을 드시는 게 좋고요. 반찬류를 만들 때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된 습관은 때론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한선희 씨처럼 말이죠. 동네 마트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한선희 씨. 들어서자마자 과자와 라면을 주워 담습니다. 사는 양이 거의 사재기 수준인데요. 하루치 오늘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저녁 먹고 간식으로 또 후식으로 텔레비 보면서 과자 먹고 이러려고 산 거예요. 마트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제과점으로 들어선 선희 씨.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빵 쇼핑을 끝냈습니다. 온갖 탄수화물이 가득한 봉투가 꽤 묵직해 보이는데요. 아니 이렇게 많이 사시면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한 가지만 더 사려고요. 뭘 또 사시게요? 떡볶이랑 순대요. 과자와 라면에 이어 떡볶이와 순대까지. 거한 탄수화물 쇼핑을 마친 선희 씨. 그런데 이 많은 걸 언제 다 먹나요? 동네 가게랑 가게를 다 돌고 나니 어느새 저녁. 많이 샀네 오늘. 쇼핑백과 봉투에서 종류만 다른 탄수화물이 줄줄이 나옵니다. 떡볶이는 먹으면 매콤하니까 잘 땡기고 빵은 또 달콤하니까 좀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식비가 거의 한 3분의 1은 나가는 것 같아요. 가열찬 쇼핑에 지친 선희 씨는 일단 한 끼 식사와 간식의 경계가 모호한 떡볶이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할 차례죠. 그런데 청소를 대충 마무리한 선희 씨. 자리를 잡고 앉아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 먹고 나서도 뭔가 밥배 다르고 또 간식배 다르고 과자배 다르고 빵배가 다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선희 씨네 저녁 식사는 항상 푸짐합니다. 삼겹살에 전까지 등장했나요? 제가 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밥을 또 적게 먹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밥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삼겹살 오늘 구웠으니까 삼겹살 많이 먹어. 전도 구웠어. 엄마 밥을 이렇게 당근 밥 양 너무 많다. 반저녁에 늦은 시간에 밥을 좀 줄여.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지.
저녁 식사 후 음식 소개 프로그램을 보면서 군것질하는 게 낙이라는 한선희 씨. 아주 과자 한 봉지를 뚝딱 할 기세입니다. 아유, 조금 전에 밥 먹고 또 먹나? 뭐야? 이 사람아, 좀 건강도 생각해야지. 좀 그만 먹어. 조금 전에 밥 먹고 또 무슨 과자야. 맨날 뭘 숨겨놓고 과자를 숨겨놓고 그래. 나이 50 넘어가지고. 남편 성우 씨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몰래 숨겨놓고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몇 번 사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제 스스로도 좀 생각이 드는 게 밥 먹을 때 보면 밥량을 줄여야 되는데도 그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반찬하고 상관없이. 지금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옷 사이즈를 한 3사이즈 위로 있거든요. 작년보다. 복부 비만이 가장 걱정이 되죠. 이게 보세요. 전부 다 살이에요, 이게. 지금. 예, 저 배달 좀 할게요. 주문 좀 할게요. 저희 그 족발 특대랑 그 쟁반국수 세트 있죠? 그 양 좀 많이 주세요. 그 주소는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집을 제가 이거를 이제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시켜 먹는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40장은 넘을 겁니다. 이거 한 얼마 만에 모으신 거예요? 한 2달? 그리고 라면도 여기 있어요. 좀 부끄러운데 이게 제 라면이에요, 라면. 네. 승민 씨 집의 정크푸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과자 창고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아이들을 핑계 삼아 승민 씨가 사 모은 것들이죠.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맥주와 과자를 챙긴 승민 씨. 이 정도는 틈날 때 먹는 간식거리 수준인데요. 탄산음료 대신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신다고 합니다. 한 2-3개는 기본이고요. 좀 이제 주말 저녁이나 좀 기본적으로 올 때는 한 4-5개까지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민 씨가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며 화장실을 갑니다. 한 번 가기 시작하면 2-3번은 기본.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한다는데요. 일단 좀 먹으면은 사인이 와요. 그러니까 끼니 때마다 먹고 나면 화장실 꼭 가야 돼요. 그 사이 승민 씨가 시킨 음식들이 배달됐습니다. 네. 세상 행복한 표정이네요. 맛있겠다. 족발의 국수는 승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맛있겠다. 우리 저기 맥주 한잔 해야지. 맥주 한 잔씩 하자. 싸먹어봐. 먹다. 표정이 달라지네.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꼴은 먹습니다. 승민 씨의 족발 시식엔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족발이 느끼해질 즈음 매콤한 국수로 입가심을 하고 다시 족발이 느끼해질 즈음엔 탄산음료를 마시는 거죠. 족발하고 콜라하고 맥주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콜라 먹으면 맥주 먹고 싶고 해서 같이 먹는데 문제는 이 조합이 심각한 복부 비만을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 건강도 걱정되고 또 애들도 또 그런 맛에 익숙해질까 봐 그런 것도 또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복부 비만이 가장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보통 남성의 경우 복부 둘레가 35.4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승민 씨의 복부 둘레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50인치 나오셨네요. 50이요? 네. 오, 제대로 된 거 맞아요? 네, 50인치 맞습니다. 예상을 못 하셨나요? 아니 그냥 살이 찌고 좀 불편하다는 건 알았는데 50인치면 이거 여기가 제 옷장인데요. 현재 제가 입고 다니는 바지. 어느 정도 큰지 아내 효주 씨가 한번 입어볼까요? 남는 공간에 한 사람은 더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우리 허리 하나 들어가겠다. 지우리 허리 하나 들어가겠다. 그럼 체격이 작은 아이들은 둘까지 가능할까요? 설마 했는데 아이들 둘이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부끄럽다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부끄럽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아, 시도는 수없이 해봤죠. 어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그냥 뭐 우리가 간헐적 단식도 해봤고 또 황제 다이어트라고도 해봤고 그다음에 아예 안 먹어봤고 뭐 나름 땀을 흘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효과는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안 그러다가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 살이 좀 다시 찌기 시작하니까 몸에 독소가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입가 주변에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이게 나한테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도 체중 감량이 잘 되지 않거나 단기간에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지방 독소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몸 안으로 들어온 각종 독소 중에서도요. 지방 친화적인 독소는 지방에 쫙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지방세포가 쉽게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살을 빼더라도 지방 독소는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만약 급격히 살이 쪄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지방 독소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상보다 밝은 모습의 윤보경 씨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발 디딜 틈 없이 거실을 가득 채운 짐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가 이사한 이후로 살이 찌고 의욕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정리도 하고 버릴 건 버려보려고요. 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옷들. 이거 몇 번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것도 짜고 아 이것도 못 입겠다. 이건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스키니진인데요. 제가 원래 짝 붙는 옷을 좋아했거든요. 요요가 오고 나서부터는 아예 못 입어요. 완전 관상용이네요. 불과 6개월 전까지 입었었다는 바지. 꾸역꾸역 끼워 넣어 보지만 허벅지에 꽉 막힙니다. 아, 이 허벅지가. 이번에는 상의를 도전해 보는데 이게 요요를 거듭하며 비만이 됐다는 보경 씨. 특히 복부 쪽에 지방이 밀집된 모습인데요. 제성분 검사 결과 골격근에 비해 체지방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며 망가진 몸. 요요는 언제 시작된 걸까요? 평상시에는 50kg 초반대를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완경하면서부터 체질이 급격하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완경한 이후에 갑자기 15kg이 쪄서 제가 너무 놀라서 급격하게 또 10kg를 뺐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15kg가 쪘고 또 반년도 안 돼서 10kg가 더 쪄서 현재 75kg이 됐어요. 결국 모조리 재활용 수감 신세가 된 옷들. 살을 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잘못된 다이어트는 오히려 요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요가 반복되면서 생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아우, 나갔다 왔더니 배고프네. 빠르게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밥 대신 먹기 시작했다는 인스턴트 식품들. 반복된 요요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식욕이 솟구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제 주식이거든요. 사실 제가 요리하는 것도 귀찮고 이게 빨리빨리 먹기 쉽더라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밥솥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 언제 밥을 해 먹었었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평소 요리하던 것을 즐겼다는 보경 씨. 반복되는 요요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마저 앗아갔습니다. 각종 첨가제와 방부제가 가득한 간편 음식.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순간적인 식욕을 참는 것이 더 어렵다는데요. 순식간에 한 그릇을 해치운 그녀. 부족한지 다시 서랍을 엽니다.
발동을 걸자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식욕. 반복된 요요는 몸속 뚱보균을 늘려 보경 씨를 식욕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식사를 마친 보경 씨.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냉장고인데요. 다 먹었나? 없네. 제가 쿠키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0개짜리 한 박스를 사서 여기에 넣어놓는데 언제 다 먹었는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증거를 보여준다며 모아둔 쓰레기를 가져오는데 정말 놀라운 양입니다. 아쉬운지 이번엔 과자를 고르는 보경 씨. 보경 씨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속 단순당은 모두 뚱보균을 만드는 재료. 결국 요요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먹는 순간에는 즐겁지만 뒤돌아서면 후회하는 것이 일상. 하지만 오늘도 간식의 유혹에 넘어가고만 보경 씨. 멈출 줄 모르는데요. 순식간에 4봉지 클리어. 폭식 후엔 늘 뒤따르는 후유증. 바로 소화불량인데요. 거식증과 폭식증을 넘나드는 극심한 식이장애로 소화제를 달고 산다는 보경 씨입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요요. 그저 살만 쪘다 빠진 게 아닙니다. 몸에 새로운 이상 증상이 생겼다는데요. 살이 찐 다음부터 팔다리가 저려서 좀 몸이 불편해요. 이것도 고지혈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지혈증이라고요? 고지혈증도 요요가 반복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잔병실에 한 번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기도 잘 걸리고 이런 성인병까지 걸리니까 어쩔 때는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 몸으로 사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요요로 혈관에도 지방이 낀 상태. 도통과 팔다리 저림 증상으로 벌써 1년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다가올 중년이 두렵기만 한 보경 씨입니다. 아직 40대인데 이 요요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막막해요. 건강하게 살 빼서 앞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어요. 몸속 장기와 체지방을 가리지 않고 달라붙는 지방 독소. 윤지 씨도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방 독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세단 라면 좀 끓여줘. 엄청 많이 시켜요. 일주일에 한 3-4번 기본으로 드시니까 2개씩 끓이시고 어쩌다가 부족하시면 뭐 약간 짜장라면 같은 것도 여러 개 끓여달라고 하셔서. 야, 맛있게 좀 끓여줘라. 나이스. 열무김치 하나만 갖다 줘. 평소에도 면을 자주 먹는다는 윤지 씨. 면을 밥처럼 먹고 있죠. 국수를 제일 좋아해요. 잔치국수나 뭐 비빔국수. 좀 자주 해먹는 편이기도 하고. 재단! 나 다 먹었어. 정리. 좀 치워줘. 나 다 먹었어. 끓여줬잖아. 나 힘들어 죽겠어. 오늘 쉬는 날이야. 거의 눕는 편이기는 해요. 네. 설거지 좀 쌓였을 땐 제가 하긴 하는데요. 거의 쉬는 날엔 저도 쉬고 싶어가지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일어난 윤지 씨. 배가 고프지 않아도 끼니를 거를 수는 없죠. 집밥을 먹는 건 좋았는데 반찬이 모두 짜고 매운 것들 뿐입니다. 문제는 밥 양도 너무 많다는 거죠. 원래는 저희 이게 국그릇인데요. 밥그릇으로 이용률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짜게 먹는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거의 집에 와서 식구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좀 짜다는 얘기를 좀 듣기는 했어요. 지금 그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이 식단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약들이
이거거든요. 일단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고지혈증이랑 당뇨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췌장염으로 처음에 이제 입원을 했을 때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식습관만 좀 잘 조절을 하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오히려 당뇨가 좀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당뇨약만 먹다가 고지혈증 약까지 같이 먹게 됐어요. 급성 췌장염과 당뇨, 고지혈증은 불어난 체중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84 정도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조금 숨이 차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가까운 거리도 제가 택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제일 심했을 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옆으로 그냥 쓰러졌대요. 저희 둘째는 아직 좀 어려서 그런지 그냥 울었고요. 저희 신랑이랑 이제 큰애는 너무 놀래갖고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